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0일, 어제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라 비판받고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판결 내용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금품을 준 사람은 무죄, 받은 사람은 징역 5년이라는 건데요. 이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과 동시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왜 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주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결국 이 이상한 판결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을 내린 조병구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과거 정교조 시국선언 유죄, YG 양현석 무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관적이고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성향의 판결들인데요. 굳이 이 판사가 대구 출신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의 성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은 유죄인 이유가 증언이 이유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무죄인 이유가 증거라고 말하는 이상한 판결. 이 판결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판결에 가장 신나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힘당 의원들? 아니요. 그건 이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요.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했고 국힘당은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예고된 오후 2시쯤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 네 줄로 열을 맞춰 앉은 국힘당 의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중립 의무를 망각한 국회의장은 각성하라는 건데요. 정상적인 본회의의 보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판을 시작한 겁니다. 이에 여당 중진 의원들도 따로 나섰는데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하며 입에 거품을 물어댔습니다. 20여 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는데요. 11월 28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석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 방통위원장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어처구니 없는 국힘당 입장이 맞섰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탄핵감인데요. 국힘당의 이런 발작 수준의 반응은 오로지 총선을 위한 방송 장악용 이동관 방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손준성 검사와 마약 사건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석 검사의 탄핵 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는데요. 본회의 직후 국힘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을 막아내겠다고 생떼를 쓰고 나섰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연히 처리가 될 것이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입니다. 방금 이양수 수석께서 탄핵안 제출 및 본회의 처리가 일사부재의 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0조에 따르면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고 의제가 된 의안의 경우에는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는 국회 용어 해설과 행안부 서무업무 종합 매뉴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미하며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의안으로서 본회의에 표결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당하게 철회를 했고 따라서 일사부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가 되었고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수 수석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지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사의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을 물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정섭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대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 여부나 범죄 기록 등을 조회했고 처가 골프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미만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으로 이용했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나 식사비 등을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국가, 그런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기에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나 법안 처리 등등에 대한 언급도 좀 있으셨는데요. 매우 동의합니다. 하루하루 더욱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국회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왜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민주당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원래 합의된 일정에 3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통지를 하고 합의된 안건이 이미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 지키기를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이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정상화돼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